안녕하세요. 늘푸른소원 광진 캠퍼스 원장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랑 조금 드릴게요. 지난 3년간 이제 아이들 잘 갔다 이렇게 좀 자랑 드리려고 갖고 왔고요. 소장님 이제 모셔볼 건데요. 저희 학원에는 이제 두 분의 소장님이 계신데 김영환 소장님과 장미 소장님 계시고요. 러셀 연구소에서 저희가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저랑 저희 지금 한 5년째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고입, 대입 이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중학교 2학년, 1학년 어머님도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는 진로 적성 검사도 따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1, 2학년쯤 되면 어느 정도 이 문항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진행될 대입 설명의 일부입니다. 정시가 뭔지 수시가 뭔지 어떻게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게끔 용어라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2부 때는 실전입니다. 어떻게 대입에 실전에 대비할 건지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1월에도 저희가 또 안내 드리면 또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늘푸른 입시연구 장미희입니다. 고교학점제 실시 2년을 앞두고서 이제 입시가 보통 지금 막 혼돈의 카오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입시 관련해서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영상들을 보면 볼수록 더 막막하다라고 하시는 분 이제 어머니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되는 부분이 바로 내신 평가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어떻게 하면 고교학점제에서 우리가 조금 더 성공적인 입시를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용어 이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용어에서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이 부분들은 어머니들이 많이 정보를 통해서 이제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저희가 대입 전형에 대한 부분에서는 크게 수시하고 정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중심 전형과 논술 중심 전형, 실기 중심 전형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일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보시는 학생부 위주와 논술 위주 그리고 수능 위주에서 많이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부 중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 많이 알고 있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그 다음에 논술 중심은 논술로 볼 수 있고요. 정시에서의 수능은 이제 우리가 수능 100% 전형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간혹 이제 학교들마다 뭐 출결 봉사가 조금 들어간다든지 학생부가 10%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입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와 고려대 같은 경우가 내신 평가가 조금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비 고1 친구들 학부모님들하고 설명을 할 때 상담을 할 때 첫 번째 하는 상담 내용입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는 상담 내용에서 입시 전체 1, 2, 3학년부터 이제 저희가 한 번은 훑는데요. 수시는 보통 9월 달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9월 달 원서 접수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학생부 완료되는 시점이 보통 8월 달입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는 학생부가 우리가 완료가 되어야 그걸로 수시를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1월 수능을 보기 때문에 수능을 보고 나서 정시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에 여기를 넣기 위해서는 학생부 완료되는 시점이 8월 31일까지입니다. 그러면 7월 달에 기말고사를 끝나고 나서도 끝난 게 아니라는 거겠죠. 그래서 8월 말까지는 지금 3학년들 열심히 학생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까지 학생부 마무리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수시를 준비할지 정시를 준비할지 또는 수시에서 교과와 종합을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전략적으로 넣을지를 결정하는 중간 점검 시간이 언제냐면 요렇게 2학년 학기가 마무리된 4개 학기 산출이 된 요 2월쯤을 기준으로 해서 너는 지금 4개 학기를 산출을 하다 보니까 교과에서 이 대학을 쓸 수 있을 것 같아. 또는 종합전형에서 여기까지 높여보자.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판단하는 시기가 2월 달입니다. 보통 요거를 이제 저희가 내신하고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을 평가할 때는 학교 활동에 대한 생기부 기재도 한번은 봐야 되잖아요. 이 생기부 기재가 언제가 완료가 되느냐면 2월 말에 학생부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방학이 되기 전 2주, 그러니까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겨울방학이 되기 전 2주 동안에 아이들이 1년 동안 했던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세특을 어떤 선생님들은 나눠주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불러서 보여주고 수정할 거 있어 없어 한번 확인하고 방학을 시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저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저는 1학년 8월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입시에 대한 흐름에 있어서 이거를 이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수시 전형
전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나중에 정시까지 수능 성적표를 이해하는 거를 마무리로 수시 정시를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수시와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세 가지 중점적으로 이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에 대한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 전형에서의 평가 지표는 바로 등급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이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가로로 되어 있고 이수자수, 원점수, 평균 점수, 표준 편차, 세특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등급이 일단은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는 반면 종합 전형은 등급도 함께 본다입니다. 그러면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등급 따기 조금 쉬운 학교로 가야 되나? 라고 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급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고정 등급이라는 걸로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히려 원점수 신경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점수 잘 받을 수 있게끔 공부 조금 해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요렇게 이제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시 평가 지표로 이제 넘어갈게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위에 나와 있던 이수자수, 원점수, 평균 점수, 표준 편차, 과목 세특 내용을 모두 합해서 보는 정성평가 내용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내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했던 부분이 정량평가로 평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고교학점제가 조금 이제 실시가 조금 됨에 따라서 학교들 측에서도 이거를 갑자기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조금씩 변화됐던 시도들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도 정량평가를 중점적으로 보기는 하지만 우리 정성평가 내용도 일부 볼 거야. 그래서 전공 관련된 교과목을 이수했는지 그 이수한 과목에서의 아이의 학업 태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모두 정성평가를 하긴 하지만 전공 관련된 교과 성취도도 보기 때문에 정량평가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시에서는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이제 평가 지표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를 했다면 정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도대체 가나다군의 기준이 뭐냐? 그리고 나중에 전략을 잡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하는데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는데 편성된 대학이나 학과들의 기준을 보게 되면 특징들이 있습니다. 보통 가군이나 나군 같은 경우에는 주요 대학들이나 아니면 인기 있는 학과들이 조금 많이 편성되어 있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군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입결이 촘촘하게 있기 때문에 애들이 잘 빠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점수권에서 이제 내 점수권에서 안정권인 대학들을 가군에서 많이 편성을 하고 나군 같은 경우가 가군에서 합격을 하면 빠져버리니까 조금씩 이제 추가 인원들이 조금 있겠죠. 그 다음에 다군에서 이제 여기에서 빠진 인원들을 다시 추합으로 돌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24학년도에 정시에 이제 편성된 대학들을 보시게 되면 나군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 위에 있는 학교 이제 서울대가 있습니다. 그럼 서울대를 피해서 연고대는 어디로 갔을까요? 가군에 갔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군에 한 개씩을 넣다 보니까 서울대 넣는 친구들이 가군에서는 둘 중에 어디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하고 그럼 다군에 어떤 대학들이 있는가 봤더니 가장 위에 있는 학교가 중앙대예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지방권의 의대권이 조금 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렇게 쓰는 친구들이 지방 의대, 치대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제 요런 부분에서 전략 부분들이 조금씩 들어가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와 관련했을 때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처음에도 도입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는 우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경계선상에 놓여진 이 3학년들이 문제예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거는 현재 나와 있는 입시 요강들이나 변화하고 있는 추세를 통해서 미리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예측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대입 시행 계획입니다. 고려대 같은 경우가 자연계 논술을 부활시켰습니다. 저는 고교학점제 내에서는 고교 내신에 대한 변별력이 조금은 떨어질 거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학생부 전형을 개선 또는 보완시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선발 전략으로 내놨다라는 거에 저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고교학점제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던 것들이 두 가지가 있었죠. 내신 평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창의적 체험 활동이 구조가 조금 바뀌는 부분.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신 평가를 한번 이해를 하고 창의적 체험 활동이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3학년과 2학년들은 대입 제도가 어떻게 좀 진행될지 이거를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는 이제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얘기가 많았는데 올해 6월 달에 이제 1학년 친구들까지는 상대평가로 하겠다라고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진행하는 교과목들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공통 과목이 있어요. 이렇게 공통 과목은 1학년 때 배우는 교과들이거든요. 요거는 다 상대평가다. 이렇게 다 상대평가다. 다만 한국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국사만 절대평가예요. 여기서 1학년 배우는 교과에서 한국사만 절대평가라는 거. 그리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선택 과목에서 우리 3학년 친구들은 일반하고 진로까지만 있었는데 2학년 친구들은 어때요? 융합 선택까지 들어갔죠. 근데 선택 과목 이 모든 자체가 어떻게 되나요?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1학년까지만 상대평가고 2, 3학년들은 다 모든 교과 선택하는 교과들이 다 절대평가로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2학년하고 3학년의 이제 교과 과정이라든지 평가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부분 요거 꼭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택 과목들도 다 2, 3학년 때 선택하는 교과목이고 이거는 다 절대평가로 된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성적표도 저희가 한번 이해는 해봐야겠죠. 1학년 학생들까지 공통 과목은 역시나 이렇게 표준 편차가 빠진 석차 등급 상대평가가 들어가고 2학년들부터는 안 들어간다. 절대평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한 취지를 생각하게 되면은 아이들의 선택 과목이 선택하는 기준이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과목이 아니라 내 진로와 맞는 교과목을 선택해서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진로 관련된 부분을 알고 거기에 관련된 교과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상위권 대학에서는 우리 진로 관련된 교과목 이수했네, 노력하려고 했네, 이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진로 관련된 교과 선택 기준은 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운영될 거냐, 이렇게 저희가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신 평가에 대한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그 두 번째 기준이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의 구조가 조금 바뀔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는 우리 자동봉진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창의적 체험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라고 봤더니 지금 여기에서 뭐가 빠졌나요? 봉사활동 빠졌죠. 그래서 봉사활동이 다 어디에 녹아져 들어갔느냐면 진로와 동아리와 여기 자치활동에 다 녹아져서 연계가 돼서 봉사활동이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히 중학교 2학년 친구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학교 현장에서도 이거는 그런 식으로 조금 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내신평가 이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했을 때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대입제도를 준비하면서 있어서 좀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2022 개정교육 관련 총론과 관련했을 때 지금 이렇게 준비 사항을 예시를 두고 있어요. 어떤 거 우리 주요 논의 사항이야 라고 하는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바꿀 거야 라는 거잖아요. 보시게 되면 내신 평가와 학생부 기재 방법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 수능 시험 과목을 어떻게 할 거고 출제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이거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예의주시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바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과 관련했을 때 앞으로 학교 활동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를 봤을 때 교과 전형하고 수능에 대한 변별력 문제 요거가 드러나겠죠. 지금 공통 과목의 이수 학점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아까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줄어든 거예요. 근데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까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별력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는 2, 3학년 때부터 절대평가로 바뀌어서 내신을 변별력을 어떤 식으로 기준을 정할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한 과목을 다 진로 선택 과목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수행평가 어떻게 준비하고 학교 활동
그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수박 겉핥기식으로 공부할 건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수능 교과 같은 경우에도 공통 과목에 대한 이수학점이 줄었다 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아이들이 선택권을 조금 부여해서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너희가 마음껏 해봐 라고 했는데, 갑자기 상대평가로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했을 때에 조금 이슈들이 조금 생길 것이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앞으로 조금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뭐겠어요? 제일 중요하죠. 네, 진로 적성입니다. 그래서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학과를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계열성은 조금 한번 확인은 해봐야 돼요. 이런 계열 적합성이 일단 있기 때문에 본인의 진로와 관련된 계열은 한번 확인해 보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조금씩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요. 고교학점제 대비학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했을 때 앞으로 학교에서는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내 모습을 어떻게 발현시켰을 때 선생님들이 세특으로 기재해 주실지, 그게 연결이 어떻게 될 건지를 제가 실제 학생들의 이제 좀 활동 내용하고 학교에서 내주는 공지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사례를 바탕으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1부 내용보다는 2부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2부에서는 실제 이제 고교 생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 알림이 통해서 근처 고등학교 수준은 어떤지 이거 조금 제가 파악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학 합격에서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룰이라고 본다면 이 내신 평가 아까 이해했던 부분들을 어떻게 공부할 건지, 그 다음에 비교과나 탐구학습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사례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설명해 들어주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